사실입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진 것 같아요. 명 탔나? 450명으로 지금 네, 감독과 함께하는 방구석 다큐멘터리 메이킹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 단계, 제작 단계, 그다음에 이제 후반 제작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3회로 구성했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편집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 과정은 이제 수많은 영상 소스라는 재료들을 두고 어떤 질서를 가진 하나의 구조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기획 촬영만큼이나 사실 지난하고 힘든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들 1, 2회와 똑같은 감독님들 모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기획과 촬영과 마찬가지로 편집 단계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편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라고 하는 말씀 부탁드리고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박혁지 감독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스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뭘 하나 좀 끝내가고 있는 중인 영화가 일본에서 로케이션을 했는데 다 일본어잖아요. 사실. 저는 당연히 일본어를 절대 잘하지 않는 주기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사전에 계속 꼼꼼히 계속 번역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촬영을 전부 다 번역했거든요. 예. 왜냐면은 촬영할 때도 사실 직관에 따라서 촬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본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표정이나 어떤 그런 느낌들과 우선 선택해서 찍었는데 실패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끝나가서 토요일까지 찍었는데 뭐 얘기했냐 재밌는 얘기지 연예인들이 촬영 단계에서의 돌발 약간 상황에서 이 감독이나 이 감독님은 다 외국에서 촬영해보면 아마 비슷한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제가 그냥 휘뚜루마뚜루 찍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온 순간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편집은 그걸 이제 차곡차곡 쌓아야 되니까 일단 뭘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구성을 어떻게 사실 경우에 서 정말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그 찍은 소스들은 굉장히 그 이상의 몇 갑절 이상의 촬영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붙이느냐, 무엇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실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집이 저희한테는 그때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일단 뭘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가장 일단 1번이 아닐까. 반면에 박 감독님 말씀처럼 자기가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이제 이것의 확인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촬영할 때 이거는 이런 느낌이구나
굳이 오디오가 없어도 어떤 표정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감정과 이런 어떤 흐름 속을 그 어디쯤 있구나라고 짐작했던 것들이 편집을 앞두고 이 스토리 전체를 꿰어나가는 과정에서는 프리뷰를 천천히 하다 보면 그때서야 사실에 좀 더 근접한, 그러니까 이 출연자의 감정에 좀 더 근접한 촬영 현장에서보다 그걸 그때서야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뒤 상황을 전부 다 조합해보고 그 전날의 심리 상태, 지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재해석인 거죠. 프리뷰를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걸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 못하느냐는 프리뷰를 하고 있는 감독 또는 편집자의 어떤 역량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그릇이 그 어떤 피사체의 감정성과 대상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다 이해를 했는가. 그런 것들 속, 그 이해 바탕 속에서 이제 순서와 이런 것들이 배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이건 정말 중요한 씬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끝은 번지르하고 인터뷰 내용이나 앵글이나 이런 것들은 참 훌륭하다 싶지만 과감히 버려야지만이 뒤늦게 재해석된 그 어떤 의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편집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이 마치 자기와의 독백을 계속하면서 뭔가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끊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쭉 이렇게 지나고 보면 어떤 때는 아쉽게도 한 6년, 7년 동안 작업을 해왔었지만 그 어떤 순간에서 비로소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뒤늦게서 깨닫고 처음에 나의 마냥 환상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옅어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더 와닿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편집하는 순간에게. 되게 중요했어. 아니 난 진짜 이 놀라웠던 게 보면서 참 느꼈었던 게, 이제 물론 그 피사체를 바라보는,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달랐었고, 그걸 갖다 처리해 나가는 방식들도 후반 작업에서도 편집에서 했었던 그 방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공들은 무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무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러니까 그 시청각적으로 그 사람 그 관객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참 브릴리언트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 참 듣고 싶어. 그때 고민이. 근데 편집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촬영까지는 감독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편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디렉터가. 내려놔야지 이제 어쨌든 편집은 보여주려는 목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내가 아닌 사람이 본다는 거. 그 원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디렉터 연출자들은 잘 이렇게 판단이 틀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속대만 죽여. 이 장면 죽여. 이 장면 정말 좋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또 저희가 글쎄 한 두세 명이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 얘네들은 몰라. 근데 이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떤 작가주의적인 작품을 난 해. 관객보다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해. 내 고집대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되게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대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는 제가 이렇게
패치를 하고 내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줬을 때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은 갭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편집이란 과정은 내가 좀 빠져 있어야 돼.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근데 그렇다고 뭐 그냥 외부 편집 감독한테 맡기는 게 정답이다.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큐멘터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거는 그 결과, 그때 그 분위기와 그 느낌들은 연출자가 제일 많이 알아. 많이 아는데 최종 결과물은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외부 편집 감독을 쓸 때도 어느 정도 쭉 해놓고 그걸 이렇게 던져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촬영이 딱 끝나고 나서 그걸 보고서는 이제 쭉 정리하고 그러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해나가요. 시퀀스로 하고 그다음에 보여주고 프로듀서랑 얘기하고 프로듀서랑 어제 찍었는데 이런 장면 찍었다 그러냐고 편집을 럽하게 해야 보여주는 거죠. 프로듀서 좋은데 그러면은 판단이 맞구나. 그럼 그걸 더 좀 빛나게 해주는 장면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동시에 일을 주는 촬영과 편집이. 근데 이제 또 편집 과정, 진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편집은 좀 다른 사람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에 뭐 한 8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건 또 연출자고 그런 과정. 근데 한경수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작품도 하지만 다른 작품들 프로듀서로서 차를 또 국기부처하게 여러 편을 했으니까 이 편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뭐 시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사실 프로듀서의 역할도 일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이야기죠. 감독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쭉 찍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거냐인데 저도 이제 동시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연출할 때는 제가 이 이야기에 푹 빠져 있죠. 내심 고민 너무 깊게 하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이럴 때 프로듀서가 객관화 시켜주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듀서를 했을 때 뭐 감독님들이 촬영 갔다 오시면 아까 이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과정이 단지 심심해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감독이 쫓아가고 있는 이 이야기와 그림들과 뭐 이런 것들이 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는 거죠. 그렇다고 뭐 프로듀서가 가장 뭐 정확한 안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객관화의 과정이 촬영 내내도 계속 되고 이제 특히 이제 편집 과정에서는 이제 더더욱 그랬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촬영할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딱 보자마자 그 촬영 현장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 촬영할 때 순간에 느꼈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짜릿함,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까지 다 살아나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 그래서 하지만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거든요. 오로지 그 그림과 사운드가 들려주는 것만으로 느끼기 때문에 감독이 느끼는 것과 제3자가 느끼는 건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듀서로 할 때도 감독님들이나 뭐 편집자들이 편집한 걸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찾아내는 역할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이거는 단지 어떤 한 씬이나 한 장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인공의 스토리와 배경과 어떤 맥락과 이런 걸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감독이 보기에는 이 이야기가 되게 자연스럽고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인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혹은 굉장히 오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리듬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편집할 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다 잊어버리고 찍힌 게 뭔가 오로지 찍힌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찍힌 걸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 그런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좀 감독이 내려놓을 필요도 있고 고통스러워 참. 고통스러워. 힘들어. 편집할 때. 왜냐면은 어떤 면에서요? 일단 그거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많은 데이터와 영상들을 1시간 반의 이야기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 행위 자체가 우선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근데 이게 결코 유쾌한 과정이 아니에요. 뭔가 괜찮아, 얘기 다 해. 나는 다 받아. 그렇지 않죠. 뒤끝 되게 있을 것 같다. 근데 말이지 이건 이렇게 속으로 다큐멘터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되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랑 감독이 싸우기도 하고 편집 감독이랑 싸우고 찢어지기도 하고 뭐 등등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매 순간 그 한 컷 한 컷들을 선택하는 순간 수많은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거 내가 그때 피 흘려고 하면서 찍었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누군가가 평가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어젯밤 밤샜는데 다 버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촬영 소스를 보면 참 신기한 일인데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라다크 같은 경우는 고산병이 있거든요. 갈 때마다 고산병을 앓는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서울에 와서 편집을 하는데 고산병 증세가 그 영상에서 고스란히 오면서 손발이 저리고 두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 걸 굉장히 경험하면서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쪽은 고산병이라서 춥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 쓰레기산을 편집하는데 집에서 방 안에서 편집을 하는데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감해. 여기가 밑에서 벌레들이 들끓는 그 폭염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발밑에 뭔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한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이 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근데 그 순간 이제 이 계속 플레이어나 인자 마우스를 잡지 못하고 멈춰 서서 그때 이게 고스란히 남거든요. 과연 그 순간에 이 말씀하셨던 객관적인 이 어떤 스토리를 끊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과의 싸움인 거죠. 저도 그 신의 아이들 할 때 그때 이제 그 화장터잖아. 화장터. 그 화장터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계속 나요. 편집할 때 냄새가 나는데. 카메라에서는 진짜 실제로 냄새가 났어. 카메라. 배가지고 난 처음에 이용규 작가님 같이 작업했는데 이용규 작가님 이게 뭔 냄새야? 왜요? 무슨 냄새? 저는 이제 익숙한 그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카메라 그 촬영할 때 이거 썼냐고 이거 역시 그 화장터 냄새라고 편집할 때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들 찍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어가고 아파가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며칠 동안 계속 혼자 이렇게 계속 안 그래도 촬영 기간 때 봤던 그게 그대로 또 나 혼자 계속해서 봤으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촬영 현장에서는 안 느껴져요. 오히려 끝나고 나면은 와서 이렇게 그게 느껴지는 그게 편집 과정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아픈 이야기들, 죽어가는 이야기들 이런 건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이건 내 분야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들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는데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까지 모르거든요. 있는
가지고 있는 이 그림과 사운드만으로도 어쨌든 그걸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객관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객관화 과정 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버리는 과정을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로듀서나 다른 동료분들에게 보여주고 뭐 피드백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그런 객관화 과정 주로 그런 방법일까? 또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긴 한데. 뭐 그거의 반복인 계속. 거죠. 그다음에 편집 감독이 있고 처음에 그게 이제 보여주는 사람도 선택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그 다음에는 누나, 고모, 일반인들한테. 조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그냥 뭐 은행 다니고 정보가 여기 뭐 채채공사에서 일하고 그런 분들한테 보여줘. 그 피드백들이 좀 달라요. 네,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선택하는 거죠. 이제 계속 또 버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일반인들하고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래서 감정선이 깨지는구나. 그러니까 앞부분에 너무 버리다 보니까 켜켜이 좀 쌓아줘야 되는 부분에서 못 쌓아주니까 감정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미 이제 반복이라고 생각해서 뺐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생성이 안 되니까 여기서 왜 저게 뜬금없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우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왜 혼자 도망갔는지 이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재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지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왠지 모르는 내가 답답해 이 편집본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칠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 어떤 뭐 오프닝 내지는 전반부가 좀 이래 느낌이 이래 이런 얘기들을 뭐 비슷하게 한단 말이야. 그걸 저도 느끼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걸 탁 건드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앞에 너무 센데? 앞에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 여기도 센 거 나오는데 두 개가 같이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 그럼 이거 되게 구체적인 얘기잖아요. 그럴 때 딱 이렇게 막힌 부분이 딱 뚫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그런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어.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같이 의논하는 게 프로듀서랑 편집 감독이랑.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하고 나서 한 3달 있다가 보잖아요. 또 부족한 게 보여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피드백과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좋게 고쳐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충고나 제안 뭐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하고 중심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참여했던 작품들 중에 이제 개봉 단계까지 이제 갔을 때 이미 그 전에 이제 러프컷 1차 가지고 의견도 듣고 또 2차 또 듣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완전히 마스터 만들어서 픽처록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본 분이 또 피드백이 또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정말 큰 손을 대서 대대적인 수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또 끝까지 이걸 책임지는 건 어쨌든 감독과 그래서 근데 안 좋아진다는 부분 하니까 나도 이제 내 것도 남들한테 보여주면 남의 것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봐달라고. 그럴 때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태생적으로 누가 얘기하는 단점
있어. 그러니까 반동이 약하다든지, 이 주동에 비해서 반동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얘가 갇혀진 상황 자체가 더 이상 뭐 디테일하게 더 이상 뭘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고, 얘가 추구해야 될 미션 자체를 더 강화시킬 방법도 없어.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편집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얘의 강점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그 얘기 꼭 해. 이의 강점은 이거가 강점이야. 이걸 자꾸 보이지도 않는 반동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해서 주동을 강화, 이거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이 강점들을 더 살리는데 오히려 하고, 이건 그냥 최소화할 수 있게끔, 내지는 그냥 무시해버려. 네 영화를 즐기는 건 이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만 보여주면 돼.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교과서적인 막 어떤 얘기들을 할 때 한계에 그 부딪히는 게 이런 부분들. 그럴 때 차라리 네 강점이 뭔지 오히려 강점을 강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편집할 때. 아, 네. 저희 3회로 준비했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보시고 다큐멘터리